손흥민과 케인 이후 최고의 듀오가 될까? 이강인은 늘 예리한 플레이를 펼쳤고 기술적인 면모도 여전히 인상적이며 음바페의 득점을 돕고 있다. 음바페는 고속열차가 됐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강인의 패스였다. 이강인이 찌르고 음바페가 쐈다. 드디어 꿈의 콤비 탄생. 두 선수의 케미스트리는 파리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마침내 빛을 발했다.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은 돌진하는 음바페에게 아름다운 관통 패스를 보냈고 두 사람은 포옹하며 득점의 기쁨을 나눴다.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팀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슈퍼스타 음바페와의 호흡도 성숙해지는 모습이다. 이강인의 이번 데뷔골 이전에도 이렇게 극찬을 일삼던 중국의 매체들, 이번 경기 이후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하키미의 크로스, 음바페의 센스 있는 흘려주기로 찬스를 잡은 이강인 선수는 크로스가 오기 전에 주변 상황을 체크하여 자신에게 마크가 없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슈팅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슈팅이었음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탑스핀으로 슈팅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강인의 스킬이 얼마나 물이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 음바페와의 호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지속적인 출전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바페는 이강인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축하글까지 남겼는데요. 프랑스어로 내 동생, 마이보이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을 남기며 이강인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단순히 득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강인의 이번 경기 스탯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62분간 패스를 47회 시도했는데 패스 성공률이 100%입니다. 여기서 패스 성공률 100%는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에서도 유일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패스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미드필더임을 감안하면 실로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에요. 그뿐일까요? 키패스 1회, 롱볼 성공 100%, 드리블 성공 75%, 지상 경합 75%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공수양면에서 완벽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중국의 스포츠 매체들 역시 이강인의 이런 활약을 경기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전부터 경기 중간, 경기 직후까지 중국 스포츠 매체들의 반응을 모아봤어요. 이강인이 가장 큰 위협이다. 프랑스 언론 르텐 스포츠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비교적 부진한 덴벨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활약으로 주전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그의 가장 큰 위협은 이강인이라 보도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강인은 몽펠리에전에도 선발로 나오며 3연속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강인의 어시스트와 음바페의 골로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강인의 하프타임 통계 1골, 2개의 키패스, 패스 성공률 100%, 경합 성공률 100%, 하프타임 평점 8.1점. 다재다능한 이강인 맞는 칼 같은 선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공을 컨트롤하고 공을 드리블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며 공격과 수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강인은 다재다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드필더 왼쪽 윙, 오른쪽 윙에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이강인은 감독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이다. 파리 엘리케 감독에게 이강인이 극찬받는 이유가 있다.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드리블 성공률 상위 5위 안에 들었던 이강인은 이날 5번의 드리블을 시도하고 3번의 성공을 거두며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뛰어난 활약을 극찬하며 다양한 스포츠 평론지에서 매우 높은 평점을 받았다. 리그앙 첫 골이다. 한국 최고의 재능이 프랑스에서 저력을 발휘했다. 이강인은 꾸준하게 왼쪽 측면 공격을 펼치며 저력을 과시했다. 미드필더로 출전하여 수비에 기여했는데 이강인의 공격, 수비 데이터는 완벽했다. 앞에 있는 음바페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한국은 물론 중국의 언론들까지 칭찬 일색인데요. 이제 11월에 있을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두고 중국 스포츠 매체 즈보바의 기사에 절망적인 중국 축구 팬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지는 것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늘 한국이 두렵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려놨다. 그래, 쓰레기가 되는 행복은 이렇게 간단하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어느 정도 즐거워하면서도 곧 있을 월드컵 예선에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외에도 큰 걱정거리가 생겨버린 중국 네티즌들인데요. 이제 중국 SNS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월드컵 예선 한중전 게시물에 달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댓글 반응 살펴보시죠. 저는 실제 기사와 댓글을 조사하여 팩트만을 전달드리는 찬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래의 아시아 넘버원 형님입니다. 새로운 아시아 형제가 탄생했습니다. 라리가의 남다른 명성은
헛되지 않습니다.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MVP는 정말 헛되지 않은 명성인가? 그는 아시안 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 아시아의 미래, 그 증거로 차기 아시아 1위 형제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아시아인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레이 팬들은 불만을 표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이강인 체격 때문에 유럽에서 뛸 때 최적의 체격에 도달하기 어렵다. 173cm에 불과한 키가 너무 작다. 천재 메시를 제외하면 키가 작은 다른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어렵습니다. 파리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 미드필더 에메리, 이강인, 우가르테는 유능하고 의욕이 넘친다. 덴벨레도 공격에서 대박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음바페는 강팀과 경기하고 있다. 수비가 안정적이지 않지만 벤치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연습을 더 많이 하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음바페의 유출, 만약 중국 선수가 공을 받았다면 상대에게 직접 패스했을 것이다. 옛 유산과 새 유산이 나왔습니다. 5년 안에는 절대로 남조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독토를 척결하고 천재들이 하늘에서 나오도록 하소서. 이강인이 너무 강렬해. 괜히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드리블 부문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강인은 너무 착해요. 게임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기술이나 기질에 관계없이 이강인은 리더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늘 스타를 배출해왔고 일본도 늘 선수를 배출해왔어요. 차세대 아시안요. 일은 쿠보 가치의 절반이 될 수 있나요? 리강레는 정말 대단해요. 에메리는 굉장해. 비티냐는 굉장해요. 파리는 강력하고 횡포합니다. 어서 음바페, 축구왕 음바페. 중국이 아직도 축구할 줄 아는구나. 이는 우리 팀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냐. 이제 그들이 다칠까봐 걱정할 차례야. 하하. 이제 우리는 확실히 한국에게 지고 있다. 사실 월드컵에 나간 사람들은 한국을 두려워했어요. 당시의 한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손흥민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던 17년에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리고 있고 우리는 걷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이기고 싶지만 지는 게 두렵다는 마음의 짐이 남아 있어서 몇 분간 멍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놓아버려. 예전에는 싸울 힘이 있었지만 구취 때문에 항상 한국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덜치고 승리로 받아들여 부담은 없어. 중국 축구 대표팀에서 뛰는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왜 닭을 죽이기 위해 정육점 칼을 사용합니까? 예전에는 한국이 무섭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무섭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국팀은 계획된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벌써 11월 6일입니다. 중국팀이 단기간에 질적 변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획된 선수들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모두 영입하면 현지국가 청소년 U20에 뛰어난 선수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어 이 라인업은 한국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소한 3골은 내줘야 한다. 11월 21일 부끄러운 날로 예상 가능해요. 이 라인업은 중국팀을 200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버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팀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200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을 핥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축구 국가대표팀이 10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팬들은 휴식을 취하게 됐다. 이른바 한국 공포증으로 불리는 감기와 피해 고문도 그쳤고 운이 좋게 골을 넣는다면 그 자리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힘내 중국팀을 외칠 여유가 있다. 머리가 굳어있다. 지금 남자 축구대표팀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팀이다. 당신은 도시를 학살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축구대표팀은 유럽을 누비는 한국 선수들을 기용해 고된 노력과 여행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화해할 수 없습니다. 똥은 물리칠 수 있어. 중국팀이 이기면 어떡하지? 한국 여자팀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대포를 사용하여 새를 죽여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증오합니까? 손흥민이 복귀해야 하는가? 이건 지나칩니다. 이것이 진짜 발차기라면 가능성은 세 가지뿐이다. 첫째로는 50으로 시작합니다. 둘째로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태클과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명이 발로 차고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골을 가지고 출발한다. 한국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압박하고
포위하여 공을 잡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글로벌 네티즌들의 반응을 팩트로만 전달드리는 찬쇼TV.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